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챔피언 쇼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많이 어렵죠? 제가 오랜만에 평일에 여러분들 곁에 출연을 하게 됐네요. 오늘 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많이 나눠드리도록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방송에 나왔다시피 제가 많이 메시지를 드렸던 것 같아요. 12월은 시장이 녹록지 않을 거다라고 하니 종목을 좀 줄이고 수익 난 거는 팔아서 상계 처리하자라는 메시지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오늘의 좀 쇼티지가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 이게 12월의 구간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월 말인데 거래 일수가 별로 남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이 조금 힘들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종목을 좀 줄이는 게 좋아요. 이제 다운 사이클에서 업 사이클이 내년에는 좀 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고, 현금 캐시를 얼마만큼 들고 있느냐,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단은 2,300이 깨지는 경우가 제일 잘 봐야 돼요. 중간값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500과 2,100, 2,200 라인에서 이 위치를 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게의 중심을 2,300포인트를 놓고요. 2,300포인트가 깨진다 그러면 쇼티지가 더 한 번 더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밀리면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있는 거고, 올라갈 때는 좋은 기회가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쇼티지가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종목을 잘 선택해서 계절을 잘 정리한다면 좋은 기회가 또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연말을 잘 이겨내고 내년 1분기에 우리가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분간은 매수의 강도가 세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산의 배분, 중국 쪽도 좀 잘 보고, 그다음 관물, 원자재, 금, 은도 좀 우리가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쪽 포인트로 우리가 배분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마 내년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다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은 미국의 정책 스탠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장의 정책 스탠스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정책 스탠스가 언제 변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이 정책 스탠드가 많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가의 반등을 보자고 할 때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나 다우존스가 많이 빠져서 쇼티지가 나올 때 그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스탠스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뭐 외국인 기관들 뭐 수급 조차가 강하지는 않대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우리가 올해 들어서 많이 줄었어요. 특히 연말 예탁금 자체도 올해는 첫 스타트가 76조였는데 지금 예탁금 자체는 한 40조대, 46조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 자체가 지금도 5조 안팎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 거래대금 자체가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을 늘리는 것보다는 종목을 줄여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현금을 유지하는 정책이 더 맞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1분기까지는 힘들더라도 현금을 최대한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코멘트 드릴 테니까 그렇게 우리가 전략을 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또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종목도 유쾌상쾌 통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상담해 드릴 테니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279로 전화 주시면 저랑 1시간 동안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네. 종목들이 많이 이렇게 빠지고 막 시장이 어려워서 많이 힘드실 건데요. 이번 시간 네. 잘 지나면 좀 좋은 기회가 오니 제가 보유하고 계신 종목 잘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그 종목명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아난티. 아나티 찾았어요? 사신 이유가 네네. 있으세요? 매수가구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이게 35% 가지고 있는데 11,150원이고요. 아, 예. 이걸 11,150원도 너무 좀 비싸게 전에 사가지고 아, 네. 조금 물을 탄 금액이에요. 아, 그래요? 이걸, 네. 이거를, 사신 이유가 좀 있으세요? 이걸 왜 샀는지 이유가 좀 있으세요? 또 오래돼가지고 아, 옛날에 대북주 때부터 네. 갖고 계셨어요? 네, 오래됐어요. 아, 그러셨구나. 이 아란티는 네. 우리가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하면
우리가 막 그 코로나 때문에 피해 업종, 여행도 못 가고 뭐 관광도 못 하고 사람 거리 제한 주기로 막 두었기 때문에 막 이런 업종들이 많이 피해를 봤었어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 봉쇄가 완화되고 그다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년에 마스크를 이제 해제하는 그런 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관광 업종들이 우리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이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네. 이 아난티라는 거는 이런 코로나 수혜주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북주로 많이 사람들을 봐요. 그래서 대북주 네, 네.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주식을 산 업종과 종목이라고 하면 아난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네, 네. 뭐냐면 지금 조종이 다른 종목을 많이 올라갈 때 아난티 같은 경우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팔아야 되냐 가져야 되는 거냐라고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네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은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내년 1분기 그리고- 정도까지는 홀딩해서 가지는 게 하는 게 나아요. 네. 그리고 제가 요거 지금 네. 제가 그 10,000원 이하로 좀 이렇게 물을 타서 내리고 싶은데 이거 조금 더 사도 되겠습니까? 네, 사도 돼요. 지금 이 가격에 저는 더 사가지고. 제가 이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모멘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주가를 올려오는 모멘텀이 실적 네. 베이스도 나쁘진 않아요. 아난티가. 그다음에 내년에는 그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우리가 거리두기라든지 그다음 마스크 해제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의 봉쇄라든지 관광객 유입이 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가격에서는 리사이클에 시장이 빠져도 이 종목을 안 빠져요. 오늘 시장이 빠진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 굳건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네.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 같으면 내년 1분기까지 가져간다 생각해서 조금씩 모아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얘네는 시장과 영향을 거의 없게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조금씩 비중을 좀 늘려도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듣고 주식이 안 좋다고 그래서 가지고 있던 걸 다 정리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예. 자금은 좀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이거보다는 좀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하지 마세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네. 현금을 더 갖고 있다가 1분기 지나고 내년 2월이나 3월 달 정도에 대형주 위주로 포지션 잡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현금을 좀 비중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종목은 아래 네. 다운보다 올라가는 확률이 많이 있고 제가 현금이 있다면 이 대형주 위주로 그 주도주 업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네. 세계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이 세 개가 가장 주요 스택거든요. 근데 이게 네. 1분기 때까지는 조정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 이런 종목을 컨택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걸 비중을 늘리지 말고요. 그런 비중을 상황이라면, 늘리라고. 그런 상황이라면 현금을 좀 갖고 네. 있다가 지금 현금이 가장 수익이에요. 현금만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수익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쓰지 말고 한 내년 2월이나 이런 때 3월 때 이제 대형주 위주로 포트가 많이 주도주였던 그 업종이 떨어지고 종목이 떨어지고 그때 현금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네,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네, 네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이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KT고요. 네. 34,460원에 10%입니다. 아, 그래요?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요거 작년에 좀 했는데 배당도 괜찮고 네. 또 조금씩 올라도 이거 손해는 안 보고 조금 수익을 조금 보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매수가가 나쁘진 그래서 않는데. 올해 예. 조금 수익을 보고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아, 그러셨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다른 걸 손실을 너무 많이 봐서 요 배당도 보고 그 주식 여기서 조금 만회를 해볼까 싶어서 조금 더 실어볼까 싶은데. 아니에요. 다 사지 마세요. 그래요? 네, 지금 네.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현금을 네.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좋아요. 우리가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지고 경제 상황이 내년에도 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예.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이 안 좋으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조정이라고 예. 하는데 그러면 네. 시장이 좀 좋아질 때 우리 현금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굳이 네. 떨어지고 있는데 살 필요는 없고 이 타이밍을 네. 잘 잡아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KT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라 그래요. 경기 네. 민감주와 경기 방어주가 네. 있는데 지금 최근에 네. 움직이는 게 지금 지주사 관련주들 잘 움직이고 그다음에 음식료 관련주가 움직이고 그다음 내수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럼 뭐 최근에 네. 보면 어제도 보면 뭐 음식료 관련주가 가장 셌거든요. 그렇듯이 뭐냐면 네. 방어 쪽으로 우리가 성격의 주식 자금이 몰려요. 그다음에 배당주의 네. 성격.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시장이 빠지더라도 이 가격에 대한 유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네. 종목을 팔지 말고 좀 끌고 가다가 현금에 있는 거는 나중에 아까 얘기했지만 주도주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홀딩해서 쭉 가는 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목표가는 3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39,000원. 다른 현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네, 지금 현금 쓰지 마세요. 다른 거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하지 마요, 시장인데 하지 요거는- 마요. 예, 이것도 그래, 들어가지 하지 마요. 마. 예, 이것도 들어가지 아. 마요. 그냥 있는 것만 갖고 예. 있다가 제가 네. 방송에서 이제 토요일에 주식 코치 하잖아요. 예, 네. 그때 그 메시지를 드리면 그때 좋은 대형주의 주도주 섹터가 있어요. 그게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매수해도 될 겁니다라고 메시지를 드리면 그때 네. 요거보다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주도주 섹터를 건드리는 게 더 나아요, 매수가. 그러니까 현금은 예. 당분간 보유하고 계세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예. 이 가격은 감사합니다. 이 가격은 39,000원 나니까 지금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잠목 S폼이요. 산목 S폰 사셔서 매수가 비중은요? 22,000원에 45%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뭐 건축 경기도 살아나고 한다고 해서 샀는데 네. 재정도 좀 건실한 것 같고 이익금도 많고 그런데 네. 주가는 자꾸 떨어지네요. 네, 맞아요. 이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예,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금리도 예. 올라가고 원자재 값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직격탄을 받는 게 건설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업종 자체가 올해가 쇼티지 가장 많이 빠졌던 업종 중에 하나가 건설 중에도 있어요. 근데 이 업종은 내년에도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원자재값 상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부동산 쪽에 안 좋은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이런 그 골자재 이런 납품하거나 이런 그런 회사들은 실적이 나쁘진 않지만 이제 그 이 심리의 위축이 많이 접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잘 매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밑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쇼티지가 있어요. 쇼티지가 있는데 이 비중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많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그냥 네. 누가 사러 가셨어요? 친구 권유로다가 예, 조금 더 사보라고 그래서 아니 늘렸어요. 지금부터 사면 안 돼요. 이 종목은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이 종목은 14,000원까지 깨질 수 있어요. 예. 앞으로 지금 16,000원인데 이 저점 한번 잡고 올라오는데 그래도 시간을 주면 팔 수 있어요. 그나마 백그라운드 실적이 좀 잡혀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좀 매수가 돼 있어요. 종목이. 그래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가 나오는 종목이라 이 종목은 좀 밀리더라도 시간과의 싸움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밀리더라도 14,000원까지 밀리더라도 조금 더 지키는 게 좀 낫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 22,000원, 23,000원 라인에 나오면 돼요. 그때까지 홀딩하고 예.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팔지 마시고요. 알겠죠? 예,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유진테크 예, 유진테크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27,000원에 30%예요. 조금 밀렸네요. 예. 그래서 네, 돈은 70%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서 재매수를 해야 되나 그걸 어디까지 내려갈 차트가 어떤가 봐서 얘기 좀 들어보려고요. 지금은 우리가 그 차트가 예쁘고 그다음에 가격이 메리트가 있고 해도 시장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떨어져요. 그렇죠? 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그 단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단에서 가격 이론에서 가격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지금 그런 시장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예, 것도 예. 시장이 안 좋으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유진테크 예. 같은 경우 반도체 소부장 쪽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자체가 힘을 못 받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소부장 쪽도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업종은 시간을 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에요. 선생님의 가격이 높지 않지만 근데 지금은 굳이 이거를 사지 말고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예. 굳이 지금 시장도 빠지고 오늘도 많이 빠지잖아요. 오늘도 막 1.74, 막 40포인트 빠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84, 20포인트 빠져요. 근데 이렇게 빠지는데 굳이 현금을 이 종목을 재매수해서 기다리는 게 낫냐 아니면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낫냐 어떤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생각하시기에는? 저는 혼자 생각에 네. 지금 한 1,500원만 더 떨어지면 70% 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아요. 이게 떨어질 수도 얼마까지 있고, 떨어지겠나고 한번 봐주세요, 전문가님이. 얘는 2만 원. 2만 원. 여기만 밀리면 거기 그러면 떨어질 수 사면 있어요. 안 되겠네요. 1,500원 빠져도. 지금 사지 마세요.
지금 사지 마시고 그러면 2만 원 가면은 70% 사요? 예, 사도 될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아요. 아, 예. 왜 그러냐면 예, 반도체 예. 서부장주 반도체 관련주는 내년 네. 상반기 이후로 하반기에 순환 사이클이 돌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네. 예, 지금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치킨 게임을 하고 있어요. 뭐 마이크로는 오늘 감산한 데서 뭐 어제 강하게 뭐 급락이 나왔고 그렇지만 내년 상반기 넘어가면 이제 사이클이 돌아와요. 그때 반도체 소부장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은 저점 가격이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예요. 근데 시장이 안 좋다면 거기까지 예. 빠질 빠질 수 있지만 그 라인을 지지해 줄 수 있는 평균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예. 지금 굳이 사지 말고 만약에 그 정도 온다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내년에는 하반기 정도는 업사이클이 그러면 들어오니까. 선생님 회사는 어때요? 저기 뭐 재무구전이 아, 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회사는 하자가 없는 거요? 네, 사자가 전혀 없으세요. 돈 잘 벌고 근데 업황 자체가 안 좋고 시장 자체가 재고 사이클이 다운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소부장들 그럼 많이 빠지면은 19,000원 가량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밀리면 그 정도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빠질 수 있고 안 빠질 수 있지만 요 라인에 밀리면 전저점 테스트하러 나가요. 그러기 때문에 그 밑에까지 빠질 수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더 사지 마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키스트고요. 네, 키스트 15,300원에 10%예요. 오래되셨다. 그죠? 많이 힘들으셨겠다. 그죠? 이게 주식 병합하기 전에 네, 그때 네. 갖고 있던 거예요. 아, 그죠? 그래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죠? 네네. 아, 이거 왜 올라와요? 딱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보죠. 이 종목이 막 빠지다가 최근에 올라왔어. 그 이유는 뭘까라고 한번 우리가 고민 한번 해볼까요? 같이? 어떤 거예요? 네, 한알령 그렇죠. 요즘에 그 해제 그 얘기도 나오고 맞고요. 예. 네, 드라마가 또 요즘에 이제 중국으로 그쵸, 예. 맞아요. 네, 다-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팔까요? 갖고 가는 게 나을까요? 가지고 가는데 네. 네, 이제 비중이 적으니까 추가 매수를 아니, 조금 하지 마요. 네, 해야 지금, 되나 지금 해서. 하지 마세요. 네네. 예, 이렇게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 영화를 딱 보면 주연하고 조연들 있잖아요. 네네. 그럼 출연료가 달라요? 같아요? 아,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주연이 네.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주식시장으로 따가 볼게요. 우리나라 주연은 뭐예요? 주식시장의 주연은 아, 반도체랑 2차 전지랑 자동차. 뭐 그다음에 네, 인터넷 자동차. 플랫폼. 네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이 이게 주연급이에요. 그러면 네. 내가 현금이 있다면 이 주연급이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그걸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거는 맞는데요. 네네. 그쪽으로도 워낙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들어가서 그래서- 있구나. 그러면 네네. 지금 이거를 좀 더 사가지고 빨리 나오고 싶은 거잖아요. 예, 예. 네, 근데 지금은 아닌 거라고 봐요. 이 종목들은 네.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사지 말라는 이유는 이게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이런 거는 시가총액이 1,700억이에요. 그러니까 재무구조도 네. 별로 안 좋은데 이게 분위기에 따라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매매의 대응으로 가야 돼요. 이게 투자가 아니라 매매. 그러니까 테크니컬 방법으로 튈 때 매도하고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잘 해야 돼요. 근데 네. 이 물량을 더 실어 놓으면 이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하루에 뭐 10%도 빠질 수 있고 5%도 빠질 수 있으면 빠지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개인들이 견디기가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건 네. 최소한 비중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더 추가하지 마시고 네. 설령 올라가더라도 잘 판단 생각으로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추가 매수 하지 말고 종목 홀딩하는 게 나아요. 목표가는 네. 15,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네. 너무 안 좋으세요. 오늘 시장이 많이 빠져서 힘드시죠? 아니요, 안 네. 힘들어요. 네, 뭐 시장이 빠진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네. 결국은 주가가 네. 올라가니까 좀 더 힘내세요. 네, 멘토님도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 네. 전화 주셨어요? PYM이고요. 아, TYM 사셨어요? 네. 매수가 예, 비중은요? 3,040원에 35%. 좀 오래 되셨어요? 최근에 사셨어요? 아니면 아니, 그 전에 사가지고 한번 상담했었어요. 아. 2,800원 넘는 거 보고서 예. 그때 한번 보자고. 아, 그 올라갔죠. 예, 다행이네. 그죠? 예. 근데 또 다시 빠지길래 이게 좀 무섭더라고요. 이게 비중은 많이 싫고 시장은 자꾸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예. 시장이 이게 우리 시장을 맨날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요, 떨어져요라고 하면 예. 다 종목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종목 시장이 떨어지는데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얘는 올라가더라고요. 얘는 올라가죠. 예. 그게 사이클이에요. 이게 사이클.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종목들이 다 빠질 때
종목들이 예. 다 올라갈 때 얘는 빠졌고 그다음에 종목이 예. 빠지니까 얘는 올라가요. 그게 사이클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올라가잖아요. 그게 왜 올라갈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예. CES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내년 1월에 이제 CES라는 게 있는데 그때 이 특이하게 기조 연설을 하는 사람이 존 디어라는 농기계 업체의 CEO가 기조 연설을 해요. 그럼 내년에는 그 CES의 기술 혁신에 대한 부분들이 이 농기계 쪽으로도 수혜를 줄 수 있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게 암묵적으로 보면 그래서 최근에 이거 뭐 TYM이라든지 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기계 관련주들, 농기계 관련주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같이 많이 올라오죠. 예, 같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될 건 뭐냐면 또 아무리 좋아도 높은 가격에 사면 이 핸디캡이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맞아요, 타임이 맞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나갔잖아요. 사신 후에 그럼 이런 원칙은 목표가 내 매수가 오면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게 그게 다시 원칙이에요. 내려가면 사요. 예, 그리고 내려오면 사요. 가격대가 어디냐? 아. 2,500원 라인에 온다 그러면 사면 되고 내 매수가까지 시간이 길어져서 내 원점이 오자고 팔아버리는 게 나아요. 그리고 다시 타이밍을 잡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면 실적 베이스가 떨어지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잡으면 돼요. 그렇게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여기서 뭐 무리하게 올라간다고 더 사지 말고 떨어질 때 팔아놓고 시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 종목도 잘 버티지만 빠질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내 매수가 오면 일단 팔아버리세요. 팔아놓고 그다음에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때 타이밍을 잡으면 이제 올라간다는 거 아시겠죠? 이 가격이 올라오는구나. 이게 내가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매도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전략을 짜면 좋을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전화 주셨을까요? 호텔신라요. 호텔신라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88,800원. 88,000원이요? 네. 수익이다. 그죠? 네, 근데 네. 이게 오래됐거든요. 그 오래됐어도 근데- 지금 수익인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우리- 올라오고 있는데 네네네. 이거를 팔았다가 다시 잡을까 그냥 놔둬도 되는가 싶었어요. 저는 조금 더 그냥 놔둘 것 같아요. 조금 그러니까 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이 막 빠질 때 내 종목이 올라오면 센 거예요, 센 거 아니에요? 강한 거잖아요. 네. 맞아, 시장 막 다른 거 다 빠지는데 이 종목이 올라왔어. 근데 우리 반대로 생각하면 이 종목은 시장이 막 좋을 때 다 빠졌어요, 그죠? 우울하지 않았었어요? 예. 리오프닝 관련주가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죠? 내거 이제 뭐 남들 막 올라갈 때 내 건 빠졌다가 뭐 남들 다 떨어지니까 내 게 올라오니까 공평한 거잖아요. 예. 주식은 되게 공평해요. 그 안에 T값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뭐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여행 수요의 증가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될 거예요. 왜 그러면 중국의 가장 중요했던 봉쇄 정책이 해제가 되면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가 한 번 더 수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금액이 오니까 저 같으면 이 종목은 85,000원 되면 저는 매도할 것 같아요. 시장이 하다 안 좋아서 다시 빠질까 봐. 잘 안 빠져요. 왜 그러냐면 공평해요. 주식이 정말 공평한 게 남들이 막 올라갈 때 내 거는 막 떨어지고 마음이 졸였지만 남들이 막 떨어지니까 내 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환매라 그래요. 그 주식은 항상 그 밸런스를 맞춰요. 그래서 업종이 순환매가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코스닥은 다르겠지만 이 시가총액 대형주 코스피 200 지수에 있는 종목은 무조건 순환매가 타요. 그러니까 맨날 내 것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렇죠. 단가를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까요? 85,000원이요. 85,000원이요? 예, 85,000원 보고 좀 반 정도 팔고 나머지는 그냥 홀딩에 가버리세요. 내년 예. 1분기까지는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중국의 봉쇄 정책 때문에 네, 이런 안 것들이 그래도 그런 것 같은데. 수혜가 있어요. 예. 근데 불안하시면 내가 좀 파는 것도 낫잖아요. 그 나머지는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목표가는 1차는 85,000원. 거기에 매물이에요. 매물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85,000원까지는 들고 있다가 85,000원에 좀 불안하다고 반 정도 팔고 반은 그냥 들고 가버리세요. 예, 그렇게 대응하는 것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대성 하이텍 대성 하이텍 사셨어요? 1290원에 80%요. 이런 힘든 종목을 그렇게 많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2차 전지라 그래가지고 그냥 네. 좀 해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상승 때 붙어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요? 이게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죠? 주식이라는 게, 그죠? 이거 언제 나와야 되는 건지. 근데 이거를 이게 비중을 이렇게 많이 비중 조절 잘 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종목은 그리고 비중을 많이 높일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건 시총이라 그래요. 이런 걸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이거 누가 사라 그랬어요? 추천 받으셨어요? 혹시요? 네. 어디서요? 뭐 방송에서 이런 거? 방송에서 아. 11,000원, 12,000원, 13,000원까지 간다고 그래서 네. 그냥 단기간에 그냥 조금 먹고 나오려고 했는데 네. 살 때 붙어서 빠지니까 어디에서 손절해야 될지 네. 어디에서 물타기 한 거거든요, 이게. 아, 빨리 빠져 나오려고. 근데 이게 물타기 한다는 건 내가 아래에 빨리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르시면 이렇게 타면 안 돼. 이거 잘못하면 밑으로 더 내려와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중간값이라 그래. 이런 신규주 같은 경우는 이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의 스토리를 잡는 건 기간이 있어요. 아무리 업종이 좋고 실적이 좋더라도 이 가격의 평균을 잡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막 비중을 80%까지 늘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매매의 관점이라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 비중을 얼마큼 늘어야 될지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이 방송이나 저도 방송하는 사람인데 이게 막 정확히 이렇게 올라가요 떨어져요 이렇게 맞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뭐냐면 다음에는 이렇게 추천 같은 거 오면 일단 한 주 정도 사가지고 흐름을 보고 매수하는 게 더 나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 네네. 12,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 다 사지 말고, 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 제가 말하는 게 틀릴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많이 세니까 다음에 이런 것들이 오면 꼭 한 주 정도 사서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좀 좋은 것 같고, 네. 이 정보는 더 밀려요. 조금 더 밀릴 거예요. 어디까지 밀리면 또 물타기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언제 빠져 나와야 될지. 네. 혹시 주식한 지 얼마 안 그냥 되셨죠?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네. 언제까지 올런지. 우리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얼마 안 됐어요. 많이 힘드시지 않으세요? 막 무섭고 막 두렵지 않으세요? 힘들고 무섭고 두렵죠. 근데 이렇게 많이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또 떨어지면 또 네. 살라고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 종목은 10,000원 정도 오면 매도하고 나오셔야 돼요. 한 번 딱 튈 거예요. 아직까지는 살아 있어요. 매집돼 있는 봉들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때 10,000원 선에서 그러면은 10,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까요? 기다리고 있으면? 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밀릴 수 있거든요. 한 번 더 밀리면 그때 이 거래를 잘 봐야 돼요. 이 거래가 지금 잡혀 있는 거래라 한 번 시장이 반등 들어올 때 딱 팔고 나와야 돼요. 한 번 딱 올라올 때 있을 거예요. 그때 10,000원 선에서 다 팔고 나오세요. 아, 네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더 내려가면은 사지 말고요. 더 사지 마세요. 예. 아. 주식을 지금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자꾸 주식을 사서 손해를 지금 복구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 네네. 하면 안 돼요. 지금 주식 사지 마세요. 내년 1분기까지 그러면은 네. 10,000원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거예요? 같아요.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예. 올라와요. 근데 10,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중간값 자리고 매집봉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잘 팔고 나오면 돼요. 알겠죠? 그다음에 네네네. 우리가 살 때는 시가총액이 조그만 거예요. 이거 시가총액이 1,100억짜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비중을 네네. 실어서 대응하기에는 우리 그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대응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10,000원 네네. 매도하시기 바라요. 그 주식 당분간 사지 네네,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에 강연을 합니다. 네, 토요일 날은 그 오프라인 전국을 12월에 지금 강연회 해서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갈 곳은 제가 광주입니다. 광주 1시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오프라인 강연회 하니까 광주 분들이 계시면 시간 되시면 많이 오셔서 전략하고 내년도 시장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시면 되고요. 일요일은 대전으로 가거든요. 대전에서 1시에 강연회 하니까요. 주변에 계신 분들 많이 오셔서 많은 얘기와 많은 질문과 많은 소통을 했을 수 있는 기회니까 시간 되셔서 오시면 감사합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뿅뿅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보는 거는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늘리지 마시고 아까도 계속 시장이 빠지면 우리 개인 투자자는 단가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그때는 한번 좀 쉬었다가 비가 끝인 다음에 밖에 나가면 비를 맞을 확률이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템포 쉬는 것도 나쁘지 않고 현금이 있는 분들은 계속 유지해서 타이밍을 잘 잡는 전략을 쓰면 됩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 할 거니까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377-026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건 멘토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평일에 자주 나와야 되는데 오늘 오랜만에 나왔더니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네요. 자, 어느 종목이세요? 한국전력 한국전력 사셨어요. 매수가구 비중은요? 22,200원에 50%요. 아, 그러셨어요? 예. 이게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지금 여기 이대일 방송에서 네. 어느 멘토님이 하도 좋다고 하셔가지고 네. 샀거든요. 근데 네. 매도해야 될지 갖고 가야 할지 그게 이 궁금하거든요. 한국전력은 두 가지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가장 이 전력 단가를 올리는 그런 모멘텀이 있고 전기료가 인상이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그 두 번째 단점은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적자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면 이 주가라는 거는 두 개를 가지고 어느 쪽에 더 강한 모멘텀이 있냐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이거든요. 근데 단가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전력 단가가 인상이 되면 이 주가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23,000원 정도 오면 수익을 챙기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좀 기다리고 계시다가 비중도 세잖아요. 비중도 많이 네. 갖고 계시거든요.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23,000원 정도에 오면 매도해서 수익 챙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이게 실적 베이스로 가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어요. 전력료의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연초에 아마 나올 것 같거든요. 가스값하고 전기값 단가를 인상하는 내용들이 월초에 나오면 이 종목은 떨어져요. 그동안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적자의 부분이 크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져요. 이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파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23,000원 되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아, 예.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제주항공이요. 제주항공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18,300원에 2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유, 사자마자 증계 발표 나가지고 그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 고생하셨겠네. 그죠? 네. 좀 되셨네요. 그러니까 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 NLCC라고 그래요. 저가용 비행기라든지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뭐 엔터주라든지 뭐 이런 거 그 코로나 때문에 피해했던 업종들 있잖아요. 이거는 네. 재무 구조가 주가가 올라가면 무조건 재무 확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CD 발행이라든지 뭐 유상증자든지 이런 게 나와요. 뭐 증자, 감자 뭐 이런 게 재무적으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단기 트레이딩에 매매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 스윙해서 가는 것보단 매매의 관점에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파는 게 나아요. 그게 17,000원, 18,000원 되거든요. 그때 오면 매도 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 잘 올라가도 이런 재무적인 리스크가 나오면 막 급락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지금 시세가 많이 나요. 그거는 뭐 중국부터 시작해갖고 막 그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많이 돼서 이런 종목들은 이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거든요. 그때 잘 팔고 나와야지 좀 더 갖고 있으면 또 잘 가다가 막 그 유중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막 급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16,000원에서 17,000원 나이로 오면 종목을 좀 비중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증계 받아가지고 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죠? 예. 그 자리에서 좀 더 갖고 있다가 17,000원, 18,000원 내 매수가 근처에 오면 파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예, 제가 네. 신풍 계약이고, 예. 네, 신풍제약 사셨어요? 예, 네, 매수- 105,000원에 30%요. 그래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유는 없고, 네. 한 2년 가까이 되는데,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그냥 뭐 고점에 지금 많이 물렸어요. 이런 제약주 고생을 많이 갖고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예, 예. 그때 지금 시작하실 때 제약주들이 인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아마 네. 그때 가시고 주식을 하신 분들 제약주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지 않으세요? 예, 예, 있어요. 제약주 많이 갖고 계시죠? 예, 유유 있고, 예, 예. 예, 좀 한국, 예. 예, 요 세 가지요. 예, 이게 사이클이 돌아와요. 그게 2년 주기로 돌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예. 섹터의 사이클은 2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예, 예. 어느 사이클은 4년, 어느 사이클은 2년, 그리고 2년 떨어지고 네. 2년 올라가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4년 떨어지고 4년 떨어지고 8년 걸리는 것도 있고 이 업종과 종목에 따라 틀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예. 이제 제약바이오의 섹터는 예. 내년 한 1분기 쪽 때 한 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예, 최근에 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을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게 업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예, 예. 분위기가 이쪽으로 좀 돌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게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 예. 종목들은 신풍제약을 보는 게 아니라 제약주의 예. 대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에요. 이 예,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최근에 뭐 한미약품 같은 거는 바닥에서 되게 많이 움직였어요. 그다음에 예, 뭐 예. 유한양에도 잘 있고 그다음에 이 예. 업사이클이 경기 방어 예. 쪽이에요. 이 제약업자는 예. 경기를 타지 않아요. 거의 덜 타요. 예, 예. 그러기 예. 때문에 아마 내년 1분기까지는 시세가 날 거예요. 그때 조금 그때까지는 예.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팔지 마시고 목표가는 예, 예. 일단 4만 원 정도 되시면 한번 전화 한번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4만 원까지 아, 예, 홀딩할게요. 팔지 마세요. 예, 좀 더 예. 갖고 있어요. 아, 더 사지 지금, 마세요. 지금 추가 매수 하지 말고. 지금 하지 말고 그냥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또 밀렸다 갈 수 있고 옆으로 행보할 예. 수 있으니 현금이 예. 있다면 조금 더 갖고 있다가 내년 예. 한 1분기 지나서 우리가 현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가장 안전한 거는 종목을 사서 예. 단가를 내는 게 아니라 현금을 예.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왔을 예, 때 바로 예. 종목을 컨택할 수 있는 현금이 되게 중요한 자리라 종목 굳이 예. 사지 말고 좀 시간을 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한 4만 원 네. 정도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유,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네, 유바이오로직스 매수가 비중은요? 14,500원에 30%요. 그죠. 이거 사신 지 오래되셨나요? 최근에 샀나요? 네네. 네? 왜,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전문가님한테 멘트 네. 바꿔봐. 제가요? 아니. 다른 다른 전문가들, 네, 전문가님들한테. 이 제약바이오 네네. 섹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기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산지가 좀 되셨잖아요, 이거. 네네. 예, 이게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에는 제약바이오가 좀 움직일 수 있어요. 섹터 자체가. 근데 이런 종목은 이제 앞으로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고 우리가 예측을 한다면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종목들은 안 움직일 거예요. 지금도 최근에 보면 뭐 중대형 쪽으로 대형주로 많이 움직였거든요.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유한양이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만 움직이고 이런 중소형 단들은 이제 움직임이 많이 더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1분기 안에 이제 이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경기를 좀 덜 타요. 우리가 아포드 약은 먹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1분기 정도에 잘 올라오면 그때 팔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바닥 라인에서 올라오는 건 15,000원 라인이거든요. 그때까지 한번 강하게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홀딩, 종목 늘리지 말고 가져가는 게 나아요. 그때 잘 팔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게 좋고 지금은 더 사기보다는 추이를 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15,000원까지는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그때까지 홀딩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 한번 가까이 가세요. 힘내시고요.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SK 하이닉스 네. 112,000원에 30%요. 고생이 되게 많으시겠다. 그죠? 예. 이게 얘는 더 사기는 싫고 어떻게 빠져나올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빠져나오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단가를 네. 낮춰서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일명 우리 개인 투자자 얘기하는 물타기로 막 해가지고 단가를 나오는 네. 방법 하나하고 두 번째는 시간을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시장이 아까처럼 단가를 낮춰서 수익을 빨리 손실을 빨리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시장이 좋아야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시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도 안 되고 두 번째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지금 이걸 네. 손절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잖아요. 굳이 여기는 중간값이라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을 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더 사지 말고 추이를 지켜보는 게 나아요. 이 라인이 이 바닥 라인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오늘 마이너스 뭐 한 1%대, 1.52%대 빠졌는데 이쪽 라인은 쇼티지가 나오더라도 지금 좀 버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손절해가지고 이거를 뭐 할 필요는 없고 지금도 더 살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요? 그게 좀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더는 사지 마세요. 그래서 좀 더 들어보다 저도 안 사고 싶어요. 네, 사지 마요. 예, 이거는 좀 시간이 기다렸다가 제가 보는 그 의견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 지나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 매매의 관점이라 단기 들어갈 때 단기 매매뿐이 안 되고 추세를 만들어서 들어가기에는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 아마 주가가 조금 움직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지금 늦었거든요. 손절하기도 늦고 더 사기도 시장이 안 좋으니 그냥 좀 시간을 주고 흐름을 체크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시장에 변화가 있을 때 주도주예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결국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좋고 지금은 그 관찰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10만 원 정도, 9만 원 넘어가면 그때 한번 전화를 주셔서 그때 대응 전략을 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은 하단은 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때 그 전저점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도 그냥 굳이 팔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해요. 시간과 싸움을 하면 되거든요. 하이닉스가 2017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하이닉스는 국민 주식에서 2014년에 5만 원 찍고 있다가 50% 빠지고 2만 5천 원에 빠진 적이 있어요. 2014년이거든요. 50% 빠졌다가 5만 원에서 얼마까지 갔냐라고 15만 원까지 갔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지금 굳이 팔아서 손해볼지 말고 그냥 시간을 여유가 된다면 시간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랬다가 나중에 추세가 돌려서 시장이 안정화되고 시장에 매기가 붙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관망 이렇게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아유, 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는데 어느 종목이세요? 예. 부강약품, 부강약품 사실 매수가 비중은요? 예, 21,300원에 20%요. 21,300.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시네요. 예, 그 임상실험 뭐 중단하는 바람에요. 네. 그래서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지금 뭐 그죠? 시간도 오래 갔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내년 1분기 안에서 한 번 더 시세를 줄 수 있어요. 뭐 특히 뭐 이 중국의 코로나 때문에 그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뭐 감기약이라든지 이런 품절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센티멘탈 호재 때문에 얘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게 조금 더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주, 이런 약품 관련주, 그다음에 감기약 관련주 이런 것들은 내년 1월, 2월 달까지 한 번 더 세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잘 정리하고 나오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네.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하고 저기 21,300원까지 옵니까요? 그건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은 12,000원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가 매물이라 그래요. 흔히 매물이라는 건 뭐냐면 12,000원 라인에 흔히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9,000원이잖아. 그러면 이때 물량을 쏟아지는지 물량을 소화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1차 목표를 12,000원 잡고 12,000원 넘어간다. 그때 사는 게 나아요. 이 종목은. 지금 사지 마시고. 그때 추세 매매라 그래요.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분기 1월, 2월 달까지는 제약바이오가 이런 그 테마주들을 움직일 거예요. 그때 12,000원 돼서 저랑 꼭 한번 상담해서 그때 추가 매수를 하든 종목을 정리하든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2,000원까지 홀딩하시면 돼요. 지금 추가 매수하면 안 되죠? 하지 마요. 예.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있어서 내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내가 버틸 수 있다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은 잘 아시겠지만 한번 밀릴 때 막 10% 막 15%씩 막 밀려버려요. 근데 물량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데미지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무서워서 손절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비중을 늘리면 안 돼요.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말고 있는 종목만 가져가서 잘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000원 되면 꼭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이고 김행구 씨 네. 매주 토요일 날로 잘 보는데 네, 고맙습니다. 뭐 또 이렇게 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보탬이 돼야 되는데 오랜만에 나왔네요. 예. 어느 종목이세요? 한국가스공사 아, 가스공사였어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37,000원에 100%. 그래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글쎄 뭐 이렇게 보니까 고개도 딱 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도 차트도 모양도 참 좋고 네. 그 기업도 공공 기업이고 맞아요. 이래서 그래서 안 믿고 한번 사봤는데 그럼 이게 언제 장이 안 좋잖아요 예, 요즘요. 근데도 잘 버티고 있잖아요. 예. 예, 다른 종목보다 이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슈 때문에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 가스하고 전기, 한국전력도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예. 가스공사도 많이 이걸 왜 그러냐면 지금 가스값하고 저도 그것 때문에 샀거든요. 가스 네. 요금이 많이 오른다고 해서.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센티멘탈로 옮긴 거, 호재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그 내용들 때문에. 네. 그러면 이 파는 자리는 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빠져요. 이 종목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뉴스페이퍼를 보고 잘 파시면 돼요. 머리 위는 45,000원이고 목표가가 어느 정도 잡아될까요? 이 종목은 45,000원 정도 돼요. 43,000원에서 거기가 3,000장짜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술적으로 보면 요 자리가 매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박스권 매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저는 종목은 요 직전 고점을 벗기지 않고 한 5만 원까지를 보고 샀는데. 넘어간다면 직전 고점을 벗기면은 넘어가면 한 번 더 탄력이 붙어요. 근데 거기를 못 넘어가면 밑으로 많이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변곡점 자리는 45,000원짜리예요. 직전 고점에서 네네. 반은 팔아야겠네요. 저는 팔아요. 왜 그러면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수익을 줬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오고 나중에 좀 좋은 종목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 나면 얼른 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내년에 시장도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시장이 빠지면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은 네. 괜찮은 것 같은데 시장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좀 불안해서 제가 그때는 그 탄력적으로 매매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수익 주면 팔고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또 타임 잡고 들어가고 이런 게 더 중요해요. 추세를 매매하기에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수익을 어느 적당히 내한테 수익이 왔다 그러면 얼른 팔고 현금을 챙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45,000원 목표가요. 네, 그 전에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4만 원이 라운드 피겨라. 일단은 4만 원 넘어가야 돼요. 근데 넘을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만 원이 심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라운드 피겨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4만 원을 넘어가면 4만 5천 원이거든요. 이게 마디 비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4만 원, 4만 5천 원, 5만 원 이 마디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4만 원 마디를 넘어가면 4만 5천 원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전화 이제 안 되겠네요. 예. 자, 시간이 다 돼서 상담은 어렵고 제가 이제 주말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주말 토요일은 광주에서 여러분들 만나 뵐 거고요. 일요일은 대전에서 만나 뵐 거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은 오프라인에서 오늘 많이 보고 이 전략과 앞으로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거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 오프라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많이 안 좋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 시간도 잘 지나갑니다. 위기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이 위기를 잘 지나서 기회로 잡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